신랑 나이가 73세라고? 신부는 겨우 30살인데? 말도 안 돼. 저건 사랑이 아니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예식장. 박영수 73세와 이지우 30세의 결혼식.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늙은이가 돈으로 여자 꼬셨네. 저 여자 유산 노리는 거 분명해. 불쌍한 할아버지 속는 줄도 모르고.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버질로드를 걷던 지우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 그 눈물이 행복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인 것이라는 걸. 제단 앞에 선 영수의 손. 73년을 살며 단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던 그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결혼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주례의 물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 예식장 안 200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잠깐, 이 결혼 안 됩니다.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역시 왔구나. 그 남자는 지우의 오빠 이민수였습니다. 동생아, 제발 정신 차려. 그 사람 나이가 몇인데.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오빠,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결혼에는 영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게 됐는지, 왜 결혼하기로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예식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200명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찰칵찰칵 울렸습니다. 이야기는 영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다방 이야기에서는 더 좋은 그리고 더 감동이 있는 진실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6개월 전 2025년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작은 골목.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지우는 우산도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은 이미 흠뻑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 액정에는 문자 하나. 면접 결과 불합격. 올해만 벌써 12번째 탈락이었습니다. 통장 잔고 5만 원. 내일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와 섞여 아무도 알 수 없는 눈물. 그때였습니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벤틀리. 가격만 3억이 넘는 차.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타시겠습니까? 저음의 목소리.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 안에는 하얗게 센 머리의 신사. 고급스러운 정장. 주름진 얼굴이지만 품위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우는 거절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차는 못 타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노신사가 새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비닐도 뜯지 않은 우산. 우산만이라도 쓰세요. 이렇게 비 맞으면 감기 걸립니다.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젖어 추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차로 태워다 드릴까요? 저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지우는 다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침묵. 지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버텨온 나날들. 노신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제가 아는 식당이 근처에 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 이건 제안이 아닙니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부탁입니다. 사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인데, 혼자 밥 먹기 싫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비싼 차, 고급 정장. 하지만 눈빛은 외로웠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사람의 깊은 외로움. 알겠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밥값 낼게요. 자존심이었습니다. 통장에 5만 원밖에 없지만. 노신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요. 생일인 사람이 사는 게 맞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설렁탕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 바람이 아니라 묘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허름한 설렁탕집. 30년은 된 듯한 낡은 간판. 대박 설렁탕. 여기요? 지우가 의아해했습니다. 벤틀리를 타고 온 사람이 이런 곳에서 밥을 먹는다고? 네. 노신사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설렁탕이 일품입니다. 50년 전부터 다녔던 곳이죠. 그는 자연스럽게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영수 씨. 식당 주인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오랜만이네. 요새 왜 안 왔어? 바빴습니다, 사장님. 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왔어요. 생일이거든요. 생일? 어머. 할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오늘 서비스? 특별히 고기 더 넣어줄게. 푸근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하지만 정갈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노신사가 먼저 소개했습니다. 올해 73세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죠? 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지우는 놀랐습니다. 73세요? 60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고든 자세, 맑은 눈빛,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이지우입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살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백수예요. 백수? 일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면접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긁었습니다.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어서 아무도 안 뽑아주더라고요. 학벌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였어요. 그날 이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랑 둘이 살았어요. 오빠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는 편의점, 주유소, 식당, 닥치는 대로 일했죠. 대학은 지우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꿈도 못 꿨어요. 등록금이 어디 있어요.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저도. 영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네. 1952년생입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전쟁이 막 끝났을 때 태어났죠.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릿고개 때는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영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밥을 저한테 주셨어요. 당신은 굶으면서 그렇게 저를 키우셨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은 아픔, 같은 상처, 73세와 30세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공한 건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살았기 때문이죠. 젊었을 때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오직 성공만 생각했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하지만 영수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공하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외로우세요? 지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모든 걸 가지신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졌지만 영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도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도 있죠.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제 돈을 봅니다. 제 권력을 봅니다. 저라는 사람은 안 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외롭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혼자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지우는 그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73년을 살아온 손, 하지만 지금 외로움에 떨고 있는 손, 저도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오빠는 3년 전에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친구들은 다들 취직하고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는데 저만 뒤처진 것 같아요. 밤마다 혼자 누워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해요. 이렇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 아닐까? 집에서 혼자 죽어도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73세와 30세. 세대는 달랐지만 외로움은 같았습니다. 상처는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설렁탕을 가져왔습니다. 자, 뜨끈하게 먹어. 생일인데 배불리 먹어야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고기가 가득 담긴 설렁탕, 따뜻한 국물. 먹읍시다. 영수가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지우도 조심스럽게 국물을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집에 일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우가 수저를 멈췄습니다. 일자리요? 가정비서입니다.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저택관리, 일정관리, 식사준비 같은 일들이죠. 월급은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0만 원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 경력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요?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저는 지우 씨가 진심으로 일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영수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압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우 씨를 기다리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작은 고시원에 돌아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 화장실도 공용, 책상 위에 명함을 올려놓았습니다. 박영수 회장, 대기업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재벌이었네.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나한테? 하지만 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외로운 눈빛, 진심이 담긴 눈빛. 일단 한번 가보자.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도망치면 되지. 일주일 후 지우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여기 진짜 집이야?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담장만 5미터가 넘었습니다. 대문은 묵직한 철문.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영수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옷차림. 하지만 여전히 품위가 있었습니다. 저, 진짜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지우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대문을 지나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가꿔진 잔디, 오래된 나무들, 분수대에서는 물이 흘렀습니다. 여기 정말 크네요. 3,000평입니다.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원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만들었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놀라웠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박물관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어디 계세요? 지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영수가 쓸쓸히 대답했습니다. 다 내보냈어요. 네. 왜요?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작년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년 넘게 일한 집사가 제 돈을 횡령했어요. 5억이 넘는 돈을.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그걸 알면서 숨겼더군요. 제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 내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지우는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화려하지만 쓸쓸한 공간. 모든 것이 있지만 아무도 없는 곳.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수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그리고 복도 끝으로. 여기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늑했습니다. 깨끗한 침대, 작은 책상,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출퇴근하시려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물론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럼 출퇴근 교통비를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모르는 남자 집에서 사는 것,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운 사람. 일단 한 달만 해볼게요. 지우가 결심했습니다. 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 주름진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지우의 저택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73세 노인과 30세 여성.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 하지만 영수는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언제든 방 안에 있어도 됩니다. 저는 1층에 있으니 필요할 때만 부르세요. 첫 저녁, 지우가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같이 만들어 먹을까요?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요리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랑 살 때 제가 다 해먹었거든요. 그럼 함께 준비합시다. 영수가 앞장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넓은 주방, 최신식 시설. 하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요새 요리를 안 하셨나 봐요? 혼자 먹으려니. 영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식욕이 없더군요. 그냥 배달 음식이나 간단하게 때웠습니다.
지우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걀 몇 개, 김치 한 통, 우유 하나. 일단 오늘은 지우가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끓일게요. 내일부터 장 봐서 제대로 된 식사 만들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영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집밥을 먹겠네요. 지우가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옆에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채소를 씻고 그릇을 준비하고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73세 재벌과 30세 여성이 좁은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는 모습.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다 됐어요. 지우가 김치찌개를 상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구수한 냄새. 잘 먹겠습니다. 영수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침묵. 맛있습니다.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냥 김치찌개인데. 지우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맛, 오랜만입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웠던 두 사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저택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택을 청소했습니다. 영수의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대화. 처음에는 일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몇 시죠? 점심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다 조금씩 변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지우 씨,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꿈이 뭡니까? 꿈이요? 지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요. 카페요? 네. 지우가 웃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따뜻한 커피를 내리는 거요. 그냥 작은 카페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요. 영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은?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평생 성공만 추구하다 보니 행복을 느낄 시간이 없었어요. 20대 때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30대 때는 회사를 키우고 싶었죠. 40대, 50대에 계속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그리고 60대가 됐을 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모든 걸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73살. 인생의 끝이 보입니다. 10년? 20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지우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슬픈 눈빛, 후회가 가득한 눈빛. 하지만 영수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네,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우 씨가 준비한 식사가 있고 저녁에 집에 오면 불이 켜져 있고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요. 지우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저도,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와 영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나 이상한 건가? 73세 노인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용주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 하지만 지금은 사랑일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43살 차이인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의 웃음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그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 영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73년을 살며 수많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늙었어. 영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나이 든 몸. 그 어린아이에게 내 감정을 강요할 수는 없어. 그건 이기적인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운명을 바꾼 그 순간, 아침이었습니다. 지우가 1층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2층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중간쯤에서 영수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사장님! 지우가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영수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서로를 안고 있는 자세. 지우의 손이 영수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영수의 손이 지우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눈동자. 지우도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눈빛. 몇 초였을까요? 아니, 몇 분이었을까요? 괜찮으세요?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밤 10시,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지우 씨, 네, 사장님. 지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저는 다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늙었고 당신은 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후면 아마 더 늙을 것입니다. 20년 후에는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면.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든 떠나도 됩니다. 저는 당신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지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왔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때문에 있고 싶어요. 나이 차이가 많은 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 지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요. 처음으로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줄곧 혼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저를 보살펴 주세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영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 지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한 손. 지우 씨,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73세와 30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사랑.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우가 울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돈 때문에 왔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괜찮습니다. 영수가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저도 당신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했으니까요. 우리 둘 다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사랑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우의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생아, 문 열어.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민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너 미쳤어?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73살 할아버지랑 사귄다고? 정신 나갔어? 오빠, 친구가 말해줬어.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재벌 할아버지 집에서 산다고. 그 사람이 몇 살인데?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 오빠, 나는 진심이야. 진심?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진심이야? 돈 보고 그러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짓 못했을 거야.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그런 게 아니야. 바로 그때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우 씨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 오빠가 영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우리 동생 인생 망치지 마세요. 저도 압니다. 영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다는 것, 세상이 우리를 욕할 것이라는 것. 하지만 저는 지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남은 인생을 그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빠는 한참을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 선택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빠. 나 행복해. 오빠는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나는 인정 못해. 다음은 언론이었습니다. 누군가 제보했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73세 재벌, 30세 가정부와 열애설,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역겹네 진짜. 저 여자 유산 노리는 것 뻔함. 늙은이가 철 좀 들지. 30살이면 저 할아버지 손녀뻘인데. 지우는 핸드폰을 보다가 울었습니다. 악플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우 씨, 영수가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영수도 힘들었습니다. 회사 이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아닙니다.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실추됐어요. 헤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살아납니다.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영수가 일어섰습니다. 평생 회사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사는 당신들이 운영하십시오.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결정했습니다.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살겠습니다. 세상과의 전쟁.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세상의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영수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정원으로 나와보세요. 지우가 나가보니 정원이 변해 있었습니다.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장미, 튤립, 백합, 그리고 가운데 작은 테이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영수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손에는 작은 상자,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 씨,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73살입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43살 차이입니다.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겁니다. 당신에게 긴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제발 제 청혼을 받아주세요. 지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그녀가 외쳤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할래요. 영수가 일어섰습니다.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정원에서, 꽃들 사이에서, 세상이 뭐라 해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바로 오늘 2025년 10월 15일 오빠가 뛰어들어온 순간까지 이야기를 마친 영수. 예식장이 조용했습니다. 200명의 하객들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영수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입니다. 지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요. 예식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분의 외로움을 제 외로움과 같다는 걸 알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분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오빠가 한참을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동생아. 오빠가 말했습니다. 내 선택을 믿을게. 행복해. 박수가 터졌습니다. 적었지만 진심 어린 박수. 주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신랑 박영수,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영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이지우,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지우가 크게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영수가 베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키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예식장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73세와 30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사랑. 하지만 그들의 진실한 사랑. 결혼 후 1년.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지우의 꿈. 봄날 카페. 간판이 예뻤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영수는 구석자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사장님 남편이래. 나이 차이 엄청나지 않아?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보, 영수가 지유를 불렀습니다. 네, 여보. 지유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행복해? 당연하죠. 지유가 웃었습니다. 여보는요? 나도 행복해. 영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형식을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영수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함께하는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지우는 언젠가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카페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 세상이 뭐라 해도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